안녕하세요. 꼭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시니어 전성시대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 집안 인테리어에 다들 관심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보이지 않았던 우리 집안의 물건들, 가구들의 눈길이 가고, 아우, 저런 것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저 위치가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눈에 들어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집안 인테리어도 우리 집에 복을 불러오는 게 있고 또 화를 불러오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시니어님들 에게 복은 불러오고 화는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 집에 절대 두어서는 안 되는 5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풍수지리학적 내용을 참고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마시고 재미로 가볍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집에 절대 두어서는 안 되는 것,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곳을 마주보는 거울입니다. 풍수지리학에서는 이 거울을 하나의 생명체로 본다고 해요. 그래서 이 거울이 어디에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 우리 집에 주는 영향력도 굉장히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마주하는 곳이 어디죠? 그렇죠. 현관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현관에는 이 전신 거울이 하나씩 있습니다. 이 전신 거울이 현관문과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으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 밖에서 들어오는 좋은 기운을 반사시켜서 다시 밖으로 내보내기 때문인데요. 현관문으로 들어오려던 좋은 기운을 거울이 다시 밖으로 내쫓는다는 거죠. 그래서 현관문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거울은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붙박이로 붙어 있는 거울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엔 어떡할까요? 이럴 때는 그림 또는 화분을 이용해서 거울의 절반 정도를 가려주는 게 좋다고 해요. 특히 해바라기 그림이 좋은데요. 해바라기 그림은 금전운을 불러온다고 알려져 있으니 이 점도 꼭 참고해 주세요. 또한 현관을 마주보고 있지는 않지만 현관문의 왼편 또는 오른편에 거울이 있는 경우들도 있죠. 왼쪽에 있는 거울은 재물운을 상승시킨다고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울은 명예와 애정운을 상승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꼭 이런 분들 계세요. 재물, 명예, 애정은 다 갖기 위해서 나는 왼쪽, 오른쪽 거울을 다 둬야겠다 하는 분들 지금 계시죠?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거울을 서로 마주보게 하면 그 기운이 충돌해서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 현관의 오른편 또는 왼편으로 내 상황에 맞게 배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깨진 거울이 좋지 않다는 건 이미 다들 아시죠? 깨진 거울은 내 운을 반으로 가른다는 속설이 있어요. 또한 파탄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러니 깨진 거울은 바로바로 치우고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집에 절대 두면 안 되는 것, 그 두 번째는 바로 사람보다 큰 키의 관엽식물입니다. 관엽식물은 잎을 감상하기 위한 식물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그 식물들 중에서도 굉장히 웅장한 이 사람보다 더 큰 키의 식물들이 있어요. 뭐 미적으로는 이 푸르른 식물이 우리 집 거실에 떡하니 자리 잡으면 보기에도 좋고 또 공기를 맑게 해서 건강에도 좋을 것 같은데 풍수지리학적으로는 좋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 우리 집의 주인이 나, 즉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식물이 되려 우리 집의 주인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운을 다 빨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취업 승진운을 방해해서 복이 들어오는 걸 막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큰 키의 관엽식물은 두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선인장도 너무 많이 두면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 뾰족뾰족한 가시로 운이 다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식물 인테리어 하실 때 이 점도 꼭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집에 절대 두면 안 되는 것, 그 세 번째는 바로 빈 항아리입니다. 집에 빈 항아리가 있으면 무속신앙에서 얘기하는 대감이 서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 좋다, 뭐 이런 속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집에 안 쓰는 항아리가 있다면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그 속에 소금을 넣어 두실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반대로 기운이 더 좋아진다고 해요. 왜냐? 소금 항아리가 나쁜 기운을 다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금 항아리를 현관 앞에 두면 가장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미관상 좀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현관 신발장 맨 아래 빈 공간 있죠?
그런 곳에 항아리를 두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아리 크기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다고 하니 집에서 쓰지 않는 항아리가 있다면 그걸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플라스틱 항아리 이런 거 말고 진짜 항아리를 사용하실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만약 뚜껑이 없다면 소금 위에 숯을 꽂아두는 것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이 소금 항아리를 만들어만 두고 이 소금을 교체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소금을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28일 주기로 교체해주는 게 가장 좋다고 하니 매달 말쯤에 교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교체한 소금은 어떻게 할까요? 나쁜 기운을 머금은 소금이잖아요. 그래서 꼭 버리셔야 하고요. 정 아까우면 녹여서 청소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소금도 종류가 참 많은데 아무 소금이나 쓰지 마시고요. 천일염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집에 절대 두면 안 되는 것, 그 네 번째는 바로 멈춘 시계입니다. 풍수지리학에서 시계는 금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런데 시계가 고장났거나 멈춰버리면 그 에너지의 흐름이 끊기는 걸 상징하기 때문에 고장난 시계는 당장 버리시고 또 멈춘 시계는 바로 건전지를 꽂아서 에너지가 순환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주방에 시계를 두면 금전운이 상승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조리대와 개수대 사이에 시계를 두면 풍수지리적으로 도움을 받는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집에 절대 두면 안 되는 것, 그 다섯 번째는 바로 모서리가 뾰족한 가구입니다. 풍수지리에서 모서리가 뾰족하고 날카로운 것들은 에너지의 흐름을 파괴하는 요소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우리 집에 좋은 에너지와 기운이 흐르게끔 하려면 뾰족한 가구, 뾰족한 식물들 이런 것보다는 둥글둥글하고 곡선이 살아있는 가구를 들이시는 게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집에 절대 두면 안 되는 것들 5가지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시니어님들에게 복과 기운이 가득 차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괜히 스트레스 받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재미로 봐주시고요. 이참에 집 정리도 싹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